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시장이 갈팡질팡하면서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옵션 만기일인 만큼 또 오늘 중요한 미국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죠.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 중반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을 가능성들 체크해 보면서 여러 가지 흐름들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기관 쪽의 또 하나의 주자, 연기금 쪽에 최근에 이어지는 매도세와 함께 그래도 사는 종목은 뭘까라는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상황들이 연기금도 기관 동향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작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딱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죠? 지수가 검은색, 그를 계속 끌고 갔건 개인, 당연히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보다는 그냥 전투적인 개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끌면서 지수가 갔다는 부분들, 반대로 외국인도 관심 없고요. 연기금도 계속 비중을 줄여갔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이런 흐름들 작년에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올해 들어서도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흐름들 여전히 개인 쪽에 대한 흐름들이 강화되는 모습들 쪽에서 특히 연기금은 더 비중을 줄이고 있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은 주식하기 싫다라는 얘기 제가 이런 표현이 많이 썼었는데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연기금이 갖고 있던 비중이 만약에 100이었다. 근데 시장이 올라서 13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0% 올라서 갖고 있던 물량이 130까지 날아와 있으면은 그냥 두게 되면은 비중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황들이죠. 그럼 이 중에 30을 기계적으로 덜어내는 현상. 이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어떤 연기금이나 기관들은 매도를 하는 게 어떤 지금의 포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펀드 환매까지 들어오고 있죠. 맡기느니 차라리 내가 직접 매매하겠다.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 압력까지 가중되면서 연기금보다 더 기관의 전반적인 흐름들은 매도가 더 크다. 투신권 쪽이죠.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이 밀리게 되면 다시 살까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즘 계속 어떤 직접 투자에 대한 경향들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올라갈수록 기관의 변화들은 그렇게 크게 기대할 거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종목적으로 수익률을 맞춰가는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을 봤을 때 중요하죠. 제 돈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도 여기 들어갔을 거고요. 지금 785조 가까이 되는 상황 쪽에서 작년 9월 말 기준입니다. 딱 보게 되면은 국내하고 이제 주식과 채권, 국내 해외 쪽을 봤을 때 월등히 그래도 국내 주식이 좋네요. 참 잘 가는데 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수익률 좋고요. 상대적으로 해외 쪽엔 채권이 더 좋고 대체 투자라고 하는 다양한 투자 쪽에서도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데 전체 수익률이 그래서 4%대다 보니까 약간 이쪽의 비중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국내 주식 쪽이 더 많았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률이 훨씬 좋겠죠. 그런 쪽에 변화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민연금 고갈 얘기도 나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수익률을 더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저희 노후도 보장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또 점검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제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 전략으로는 계속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고갈 우려가 되다 보니까 수익률을 높여야 이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2025년까지 해외 비중을 55%대까지 더 늘린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주식을 50%대, 대체 투자를 15%대 확대한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해외 주식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약간 이쪽은 올해 기금 운용 계획적에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왜 동학개미 운동도 좀 응원하는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드는데 일단 이번에 기금 운용 계획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5% 이상 갖고 있는 종목의 274개가 갖고 있는 현재 작년 4분기 기준으로 갖고 있는데 그 전분기 대비해서 10개가 줄었죠. 계속 비중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주식 평가액은 3분기 대비해서 4분기가 30%까지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이런 쪽의 변화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가장 큰 비중 30%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시장에 대한 변화도 국민연금 보유 자산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유 비중을 축소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 팔았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덜어내는 과정들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섹터로 보게 되면 음식료 업종이 좀 팔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 하반기부터 음식료 업종들이 좀 둔했죠. 그래서 이 정도가 비중을 많이 줄였는데 어느 정도 좀 줄였다 싶으면은 이번에 또 어떤 곡물 가격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의 반응을 통해서
오히려 제품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줄인 이후에 수급 부담이 없다. 그러면은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관점도 한 번쯤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미디어 쪽도 JYP 엔터나 뭐 SM 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YG 엔터 모두 다 이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재미가 없었죠. 한번 반짝 뜨다가 쭉 밀렸던 대부분의 흐름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도를 하다 보니까 나왔던 변화가 아무래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연기금이 팔다 보니까 기관도 같이 매도를 했겠죠. 이런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재미가 없었는데 하지만 어느 정도 매도세가 그치자마자 CJENM이나 SBS 같은 경우는 또 강하게 반발매가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매도가 나와서 시장에 대비해서 좀 소외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이슈, 오버행 이슈 비슷한 이런 매도 압박들이 없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주가는 또 반등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그중에서 산 종목들은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비중이 증가한 종목을 보게 되면 딱 세 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설 쪽입니다. 왜 저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업황이 좋다는 부분들 계속 강조드리는 게 국민연금도 거의 비슷한 의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이 워닝 머티리얼즈부터 신부규 편입한 종목들까지 쭉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훨씬 큰데 특히 소부장이 정부만 육성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그에 따른 흐름들도 같이 연결된다는 쪽이 가장 큰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캡처해 놓으시고 어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눌림목 때마다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 없는 종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또 사는 종목들 쪽에서 어떤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둬야 되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또 추가적으로 비중이 증가하는 종목들까지 살펴보게 되면요. 남선알미듐은 좀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코스피 200 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계적인 흐름들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주목할 게 GKL, 호텔신라 이런 어떤 약간 코로나 피해를 봤던 섹터들도 쌀 때 사두자라는 의도가 좀 높다는 점도 염두를 하시면서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사막콘덴서, 뭐 MLCC 관련된 쪽, SK D&D도 건설 쪽이죠. 이런 쪽의 종목들도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쪽은 또 건설 쪽입니다. 자꾸 건설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건설 쪽으로 주가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눌림목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국내, 국외 모두 다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반이 높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도 한 39% 가까이 들어서 5,800억 정도로 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PER 10배, 그리고 아직 PBR 1배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계속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목표가를 좀 높이 잡았습니다. 한 7,500원대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꾸준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4,900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 쪽의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좀 장비 관련된 쪽에서 특히 전장 쪽 지금 가장 관심이 뜨거운 쪽이죠. 그리고 IT 관련된 쪽에서 EMI 쉴드 장비가 부각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나오는 장비 쪽의 또 하나의 어떤 주자, 특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 정책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기대감이 높고요. 거기다 일괄 생산 라인까지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높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면서 실적 확장세와 함께 목표가는 21,000원대, 손절가는 16,000원대로 대응을 짜는 전략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이 사는 종목들과 함께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봤는데요. 일단 어떤 기관의 변화가 어떤 짧고 강하게 특히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종목별로 대응한다라는 관점들과 섹터들 흐름들 같이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어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